안녕하세요. 여에스더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심장병이나 뇌졸중을 일으키는 그 근본 원인이 뱃살에 있다라는 것이 밝혀진 다음 이제는 더 이상 한 사람에게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콜레스테롤 높은 것이죠. 또 혈압, 혈당, 결국은 심장병이나 중풍으로 사망하게 되는 한 사람에게 여러 가지 성인병이 몰려서 나타나는 현상을 더 이상 X 신드롬, X 증후군이라고 하지 않고요. 이제는 대사증후군이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대사증후군은 의사가 진단해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내게 무슨 큰 병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10년 후에 심장병으로 급사할 위험이 두세 배 증가한다는 끼를 알려주는 수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 내가 최근에 받은 건강검진표를 꺼내서 나는 대사증후군인지 아닌지 스스로 진단을 하셔야 됩니다. 대사증후군의 첫 번째 기준은요, 복부 비만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남자는 복부 비만의 기준이요, 허리둘레 90cm, 여자는 85cm입니다. 자, 복부 비만은 여러 가지 측정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한번 제가 분을 모시고 측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지 몇 인치 입으시죠? 네, 34인치 정도 입으시죠? 예, 그런데 조금 전에 복부 비만의 기준이 90cm면은요, 인치로는 35.4인치인데 왜 이렇게 34인치인 분이 불려 나오셨냐면 남성분들은 바지를 34인치를 입으면 허리둘레는 거의 다 90cm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정확하게 복부 비만을 측정하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리려고 해요. 허리둘레 복부 비만을 측정할 때 자세는 다리는 30cm를 벌리세요. 그건 35cm입니다. 더 줄이시고요. 자, 팔은 편안하게 내리시고, 자, 이 상태에서 자꾸 저를 쳐다보지 마시고 저기 멀리 바라보세요. 자, 그리고 배를 자꾸 넣지 마시고 조금 전처럼 편안하게 내쉬세요. 후 하고 내쉬세요. 자, 이 상태에서 측정하는 위치는요, 갈비뼈의 가장 아래와 골반뼈의 가장 위쪽이 가운데 부위니까요. 보통 남성분들은 느슨하게 벨트를 맨 바로 위, 우리 이분은 눈으로 딱 바로 이 부위죠. 이 부위를 중심으로 수평으로 측정을 해서 남자는 90cm, 여자는 85cm가 복부 비만의 기준입니다. 자, 이렇게 측정을 하니까 지금 89.5cm입니다. 자, 이렇게 줄자로 측정했을 때는 89.5cm인데요. 자, 이렇게 하면 이분은 굉장히 안심하실 수 있는데 제가 더 중요한 배는 윗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분은 아직 복부 비만의 기준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더 중요한 윗배가 어떤지는요, 제가 한번 만져볼 수밖에 없습니다. 윗배는요, 배꼽하고 명치 사이에 이렇게 윗배가 빵빵하게 나왔는데 제가 엄지와 검지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두 번만 짚어보겠습니다. 소리 들리세요? 빵빵하게 뱃살은 나왔는데 짚으려고 하면 짚히지 않고 손가락이 쭉쭉 미끄러지는 이 뱃살은요, 무슨 뜻입니까? 전부 다 내장 지방으로 내장 사이사이에 지방이 콕콕콕콕 박혀 있어서 그 안에서 10년 후에 심장병을 일으키고 혈당을 높이고 여러 가지 합병증을 일으키는 물질을 끊임없이 분비하는 내장 지방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렇게 90cm, 85cm를 기억하도록 하십시오. 대사증후군의 두 번째 기준은 혈압입니다. 병원에서는 고혈압을 140에 90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대사증후군의 기준은 위쪽 혈압, 수축기 혈압은 130, 이완기 혈압은 85 이상인 경우가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두 개 중에 하나만 해당이 돼도 문제가 됩니다. 대사증후군의 세 번째 기준은요, 공복혈당인데요. 바로 당뇨를 보는 검사지요. 공복혈당은 126부터 당뇨라고 하는데 대사증후군의 기준은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110을 기준으로 하지만 우리나라 분들은 100을 기준으로 대사증후군의 기준을 잡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50대 분들에게 굉장히 당뇨가 많기 때문이죠. 그 이유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60년 전에 우리나라에 전쟁이 있었죠. 전쟁 중에 산모는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고 영양결핍에 시달리게 됩니다. 산모가 아기를 가졌을 때 영양결핍에 시달리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태어나는 아기들의 장기의 크기가 작아집니다. 장기의 능력이 떨어지죠. 간의 크기가 작거나 간의 능력이 떨어진 아기는 자라서 콜레스테롤이 증가하지요. 내가 먹은 콜레스테롤을 간에서 걸러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췌장의 크기가 작거나 췌장의 능력이 떨어진 아기들은요, 자라서 조그마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아니면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섭취해서 비만이 생기면
금방 그 부담을 췌장이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당뇨가 발병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당분간 이 공복혈당의 기준을 100으로 잡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중성지방인데요. 중성지방은 지방을 많이 먹어서 올라가는 수치가 아니죠. 두 가지. 첫 번째는 술 많이 드시는 분, 중성지방 많이 올라갑니다. 두 번째, 탄수화물 좋아하시는 분들이 중성지방이 올라가죠. 탄수화물은 대표적인 것이 하얀 쌀밥, 하얀 국수, 하얀 빵, 그리고 감자, 고구마까지 모두 다 탄수화물인데요. 집에서 반찬은 골고루 드시지 않고 김치하고 밥 두 그릇 드시는 분, 간식만 먹으러 갔다고 하면 잔치국수 두 그릇씩 드시는 분들은 중성지방이 많이 올라갑니다. 중성지방의 기준은 150이 대사증후군의 기준입니다. 중성지방 150이면요. 직장을 다니면서 술 좀 드시는 남자분들은 4명 중 1명에 해당이 되니까 꼭 확인을 해보도록 하십시오. 대사증후군의 마지막 기준은 심장에 좋은 HDL 콜레스테롤 수치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내 몸에서 HDL 콜레스테롤, 심장에 좋은 콜레스테롤, 검사 결과에는 고밀도 콜레스테롤 아니면 양성 콜레스테롤 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 H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반드시 기억을 하십시오. 이 HDL은요, 그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습니다. 왜? 이 HDL은 내가 혈관을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내 혈관에서 동맥경화를 일으킬 만한 찌꺼기가 있으면 그 찌꺼기를 모두 다 청소해주는 혈관 청소부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남자가 이 HDL 콜레스테롤이 40이 되지 않거나 여자가 50이 되지 않으면 그 자체로 동맥경화, 바로 대사증후군의 마지막 기준입니다. 자, HDL 콜레스테롤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무조건 걸으면 올라갑니다. 두 번째, 술을 조금 마시면 올라갑니다. 그 조금의 기준이 남자는 몇 잔? 남자는 2잔, 여자는 1잔입니다. 독한 술일수록 잔의 크기가 작아지기 때문이죠. 또 세 번째, HDL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역시 탄수화물을 줄이시면 돼요. 자, 보세요. 탄수화물을 줄이면 대사증후군의 3번, 4번, 5번 혈당 떨어지고 중성지방 떨어지고 HDL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메가3가 풍부한 음식을 많이 드십시오. 오메가3가 풍부한 음식은 견과류, 등푸른 생선, 들기름 등이 있는데요. 이런 오메가3가 HDL 수치를 높여주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HDL을 높일 수 있는 4가지 방법 중에서 돈도 들지 않고 제일 간단한 방법은 뭡니까? 바로 걷는 겁니다. 틈만 나면 걷도록 하십시오. 걸으면요, 대사증후군 5가지가 한꺼번에 해결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수촌에는 헬스클럽이 없습니다 라고 제가 방송에서 이야기했다가 헬스클럽 회장님이 저희 병원에 항의 전화를 하셨는데요. 이번에는 전화 안 하실 거죠? 실제로 장수촌에는 헬스클럽이 없습니다. 장수촌에 계신 분들은 아침에 눈 떠서 잠자는 그 순간까지 잠시도 쉬지 않고 몸을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몸을 끊임없이 움직이도록 하십시오. 감사합니다.